명주님들, 제가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여러분들의 태어난 월, 즉 출생월을 기준으로 보면 대운이 무엇부터 시작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쉬운 예시로 지금이 을사년의 을류월이죠. 그럼 이 시기에 태어난 남자분들은 앞으로 대운이 값인 개미, 이모 순서인 여름으로 향하는 반면 이 시기에 태어난 여성분들은 앞으로의 대운이 병술, 정해, 무자 순서인 겨울로 향합니다. 이건 별의 단 명주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운이란 항상 명주님들의 월주를 기준으로 앞이나 뒤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건 사주팔자란 계절학이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일상에서 만나는 쉬운 사주팔자, 별의 아는 공리입니다. 지난 콘텐츠에서는 대운과 세운으로 큰 숲 속에서 나무를 찾아봤다면 오늘은 반대로 큰 숲을 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대운의 흐름인데요. 쉽게 보면 같은 날에 출생하여 같은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남녀 성별에 따라 전혀 다른 인생을 마주할 수도 있다는, 그래서 명주의 리즈 시절이 언제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명주님들의 사주원국과 대운의 흐름을 보시면서 가을 소풍 가듯이 숲으로 함께 향해 보시죠. 오늘도 명주님들의 좋아요와 구독에 힘을 받아 즐겁게 시작합니다. 명리학에서 말하는 사주팔자란 흔히 계절학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단순하게 생각하더라도 글자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월지와 명주 그 자체를 보는 일간과의 관계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주의 도자기, 즉 격이라고 볼 때 월지 자체는 격국의 용신이며 월지와 일간을 조합해 봤을 때 필요한 기운을 조후의 용신이라고 하는 거죠. 종종의 예시인 극한의 상황으로 보면 한여름 땡볕 아래 가뭄의 담비나 에어컨, 한겨울 엄동설안의 태양이나 아랫목이 그러하듯이요. 그래서 우리는 저러한 계절의 필수가전을 획득했을 때 안전하고 안락하고 평안하고 영화로움을 만끽합니다. 그러니 저 에어컨이나 선풍기, 전기장판이나 난방기와 같은 계절의 필수가전을 조후의 용신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처음에 제가 맞췄던 마법과도 같은 대운 흐름의 원리를 되짚어보면요. 명주님들이 태어난 해의 천간과 명주님들의 성별을 기준하여 흘러갑니다. 명리학은 음양오행의 이치를 찾고 조화를 보는 학문이기도 하잖아요. 때문에 모든 글자가 음과 양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십천간을 음양으로 구분해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명주님들이 태어난 해가 양의 천간을 가진 해라면, 그리고 남성이라면 대운이 바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걸 순행이라고 하고, 반면에 같은 조건의 여성이라면 대운이 반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건 역행이라고 하죠. 쉬운 예시로 올해 을사년에 출생한 명주를 기준으로 보면 을목은 음의 기운이죠. 이건 앞선 양의 기운과 반대로 보기에 올해 태어난 남성이라면 역행, 여성이라면 순행이 됩니다. 내년도 한번 보면 병호년이라고 하여 천간의 병화가 양의 기운이니 내년에 출생한 남성이라면 대운이 순행이며 여성이라면 대운이 역행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근데 순역행은 이제 알겠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그건 바로 사주는 계절학이라는 것에 기인하여 월주로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올해 지금인 을류월에 출생한 남성은 갑신부터 시작해 개미, 이모순으로 대운이 흘러갈 것이며 여성은 병술부터 시작해 정해, 무자순으로 대운이 흘러갈 것입니다. 이거 이미 알고 계시는 명주님들도 있으실 텐데 이번에 처음 아셨다면 상당히 재미있죠? 우리 인생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계절의 흐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다시 봄이 오는 순서인데요. 이것을 앞선 대운의 흐름으로 보면 순행입니다. 반면에 겨울, 가을, 여름, 봄, 그리고 다시 겨울이 오는 순서는 역행이죠. 미리 말씀드리지만 대운이 순행이냐 역행이냐의 차이는 무엇이 좋다 나쁘다로 구분짓기에는 너무 단편적입니다. 하지만 굳이 구분해보자면 순행은 앞을 보고 걸어가는 것이니 무엇이 있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보고 걸어가는 형국인이 조금 순탄할 수 있는데 이미 보이는 것이니 준비가 소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역행은 뒤로 걸어가는 것이라 무엇이 있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순행에 비해 다이나믹한 인생의 확률이 높은데 소 뒷발에 쥐 잡는 형국과 같이 기대치 않았던 복이 오기도 하고 업이 오기도 하죠. 명주님들 주변에 보면 인생 참 기구하다 혹은 스펙타클하고 다이나믹하다 싶은 누군가 있다면 역행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순행이든 역행이든 중요한 것은 계절입니다. 어떠한 계절을 맞이하는지에 따라 거센 폭풍우만 맞이하여 태풍의 눈을 찾기에 바쁜 순행도 있고
탄광인 줄 알았는데 금광을 만난 역행도 있는 것으로 이건 모두 월주에서 기인하여 맞이하는 조후이며 용신의 유무인 거죠.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사주 속 조후에 따른 용신을 찾아보면 되는데요. 얼마 전 한 구독자분께 역시 경험이 가장 큰 철학이네요 라고 댓글을 드렸습니다. 그 명주님은 본인의 사주 원국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를 인지하고 계셨거든요. 거기에 그것이 맞는 건지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도 어렴풋하게 알고 계시기도 했고요. 이것이 용신입니다. 물업대체를 이용하여 용신을 앞선 필수 가전으로 보면 여름인데도 장마가 심해 제습기가 필요할 수도 있고 너무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어 세상을 볼 수 있는 TV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또는 어두워서 선명하게 무언가를 보지 못한다면 안경이나 조명을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냉장고나 정수기, 세탁기나 청소기, 혹은 도어락이나 보일러가 될 수도 있겠죠. 명리의 고전인 궁통보감을 참고하면 계절에 따른 용신을 찾을 수 있는데요. 사실 앞에 필수가전과 일맥상통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명주님들의 계절과 일간을 보고 스스로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명리 채널답게 조금 있어 보이게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갑술년 경호월에 출생한 임수일간의 남명입니다. 연간을 보니 양의 기운, 간목이죠. 그리고 남성이니 대운은 월주인 경호를 기준으로 순행함을 전제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궁통보감으로 조후 용신을 찾아보려 하니 뜨거운 여름이라 화기운이 강한데 일간이 임수로 넓고 큰 바다입니다. 이 명주는 임수기에 뜨거운 기운이 와도 버텨낼 힘은 있습니다. 근데 버티기만 해선 안 되겠죠. 바다에 뛰어들 용기가 필요하고 너라면 생존할 수 있겠다는 주변의 지지가 필요한 거죠. 여기 명주에게 용기가 되어주는 것은 자신감이니 비견이나 겁재로 임계수가 되겠고요. 주변의 지지는 인성이니 경신금이 필요하죠. 여기 이미 경금이란 천간은 갖추고 있으니 임계수가 들어와 용기만 내면 됩니다. 필수가전은 아니지만 가구의 영역으로 보면 거울이 용신이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근데 이 명주의 대운을 보니 초반부터 용신 대운이네요. 초반의 기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사실 세운이 어떠한지에 따라 등락의 진폭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미 환경은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이 명주의 전성기는 지금입니다. 사실 앞으로도 해자축 겨울이니 잘 타고난 부러운 사주기도 합니다. 여기서 만약 저 명주가 여성이었다면 용신은 같겠으나 대운의 흐름이 판이하게 바뀌었겠죠. 여름에서 봄으로 역행하기에 금수라는 용신 대운이 아닌 목화라는 기구신 대운으로 흐르는 것이니 내 편이 아쉬운데 충족되질 못하니 변화가 많은 삶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사주의 계절학을 기반으로 보면 대운이라는 10년의 시간들이 쌓이고 지나가며 보편적으로 반백년인 지천명 50세를 전후하여 계절이 완전히 반대로 넘어갑니다. 첫 대운의 시점에 따라 오차가 있으나 일단 여름에 태어난 명주는 반백년 후에 겨울을 맞이하고 가을에 태어난 명주는 봄을 맞이하겠죠. 이는 순역의 기준을 떠나 어느 방향으로든 맞은편의 계절에 도착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용신을 대운에서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솔직히 창천의 시절을 다 보내고 느지막이 용신 대운을 맞이한다면 너무나도 아쉬우니까요.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할 것은 대운보다 중요한 것은 세운이죠. 현재이기 때문에 매 대운마다 용신 세운은 옵니다. 이건 분명하죠. 다만 세운에서 만나는 것은 짧음의 아쉬움이 있으니 용신을 긴 간격인 대운에서 만나고 그 용신의 기세를 돕는 희신을 세운에서 다시 만나는 것이 가장 조화롭겠지요. 여기 잠깐 용신과 희신이 나왔는데요. 이는 명주에게 필요한 기운인 용신과의 관계성을 보고 희신과 기신, 구신, 그리고 한신으로 구분합니다. 용신이란 명주에게 가장 필요한 기운, 필수 가전이며 희신은 용신을 기쁘게 한다 하여 용신을 돕는 기운이죠. 게다가 희신 자체만으로도 행운의 기운으로 볼 수 있기도 하죠. 그리고 기신은 용신을 극하는 기운이며 구신은 기신을 생하며 희신을 극하는 기운입니다. 앞에 인생 참 기구하다는 말이 나왔는데 사실 기구신과 한자나 뜻이 다르긴 하지만 명주를 기구하게 만드는 것으로 이해하기 좋지요. 그리고 마지막 한신은 조합에 따라 갈팡질팡 어디에 가세될지 모를 기운입니다. 그러니 별해단 명주님들께서는 사주원국을 보면서 어떠한 필수가전이 용신처럼 필요한지 파악해보시고 그것이 물업대체로 대운에서 언제 찾아오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 용신을 돕는 희신 또한 세운에서 오면 진짜 전성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근데 혹시 용신 대운이 너무 멀다면 역으로 세운에서 용신을 찾고 대운에서 희신을 찾는 역발상도 괜찮을 것으로
그 시기 또한 명주님의 전성기이며 황금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필수가전 못 찾으신 명주님들 계실 텐데요. 댓글 남겨주시면 역시 궁통보감에 맞춰 간단하게 용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사주 속 흥미로운 기운을 찾아 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명주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석양의 술집에는 고독이 가득해 죽음과 가까운 손님들로 꽉 찼네. 밤을 지키는 별들 아래 가로등 불빛 혁명이란 꿈도 이제는 먼 길. 권총 한 자루에 맡긴 내 인생의 주사위 카드처럼 섞여 불확실한 운명이 빛바랜 사진 속 미소를 잃은 언제 찾을지 몰라 내 험난한 길. 술잔 위로 녹아드는 시간의 그림자 날카로운 침묵보다 깊은 상처 흔들리는 촛불에 휘청이는 그림자 대답은 아직 멀어도 포기할 수 없어. 어둠이 밀려와도 나는 멈추지 않아. 불확실한 미래에도 나는 버티고 서 있어. 이 술집에서 매일 밤 나는 노래 불러 꺼져가는 불꽃들을 추모하는 진홍곡.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소중한 것들 희망이란 꿈을